저는 결혼 6년 차인 워킹맘입니다. 4살 딸을 키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더 이상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집을 구입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은 제가 혼자 한 것이었고 남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었군요. 요즘은 저와 남편의 월급을 제외하면 공과금, 전기세 등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는 정도로 생활하기가 벅차고 어려운데 점점 더 지나면서 나만의 집에 대한 집착이 더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전셋집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오히려 나중에 월세를 내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함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전세를 살면서 집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2년상 이사를 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고 특히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내 집을 갖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지금보다도 더 절약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천하태평한 사람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기쁨을 주며 시부모에게 좋은 아들처럼 보이려고 해요.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기 힘들어요. 정말 아이를 생각하면 조용히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아이와 나를 위해 지금쯤에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나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둘은 회사에서 연차도 비슷하고 연봉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추가 근무 수당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둘이 세금을 떼고 매달 받는 월급이 300만 원 정도입니다. 때때로 보너스나 연말 상여금도 조금씩 나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연봉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까지 남편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이 합쳐서 매달 6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로 34살이고 남편은 38살인데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키우면서 살기에 넉넉한 벌이는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열심히 하고 돈을 아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이 집을 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일단 제가 남들보다 돈을 모으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친구가 별로 없어서인데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별다른 취미생활도 없이 쉬는 날에는 집에서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도 2명뿐이고 그나마도 결혼한 뒤로는 1년에 몇 번만 만나는 것이 전부예요. 평소에도 회사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말에 아이를 위해 외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들어앉아 있어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 남편은 주변에 친한 친구도 많고 이런저런 동호회나 모임에 자주 나가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예전에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저와 완전히 다른 외향적인 남편의 성격이 너무 좋아서 만남을 시작했어요. 제 스스로는 약간의 콤플렉스로 생각했던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을 사람을 만나면서 약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결혼할 때 저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하객 50명을 모으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하객이 많이 온다 해서 애초에 예식장 예약했던 숫자를 한참 넘어서 식사 대접을 끝까지 못할 정도였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많고 모임을 FXML 다니던 것을 좋아할 때부터 진정으로 알아두었어야 했는데 결혼한 뒤로 남편과 돈을 합치면서 제가 살림을 시작하면서 결국 언젠간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그대로 적금에 넣고 살 줄로 알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테크 영역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제 주변에서 그것으로 돈을 벌거나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도 그에 대한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혀 다르게 은행에 금액을 넣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여보, 은행에 넣어두면 1년의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고 생각하는 대신 차라리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후에도 재테크에 대한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했고 저는 적금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편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저는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버는 돈의 70% 이상은
적금 통장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에 적금을 무시하는 남편에게 결혼식 날짜가 이미 정해진 상황이어서 제 적금 통장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몇 년간 모아온 제 적금 통장의 액수를 확인하고는 제 말이 맞다며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테크가 필요하다며 얘기했어요. 현대 사회에서 부유해지려면 은행에서 꼬박꼬박 일하며 적응만 한다면 바보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죠. 남편은 재테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돈을 모으자고 생각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결혼 이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매달 월급에서 100만 원씩 넣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돈은 각자의 방식대로 모으기로 했어요. 생활비 통장은 전적으로 제가 관리하며 우리 부부의 총재산과 돈의 움직임을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혼 초반일에서 2년 동안은 비교 잘 지냈지만요. 저는 제 은행 접근 대신 남편의 주식회사 수익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돈을 모아 살다가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제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임신부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계좌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궁금해는 했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 자신이 잘 다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작년까지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냈고 휴직 수당을 받으면서도 생활비 부담은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위해 적금 통장에 모아두고 있었죠. 한 번도 안 꺼내고 착실하게 모아왔어요. 그러던 중 작년 말 저희가 사는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집을 찾거나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전세금을 더 주고 계약을 이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내 적금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물었더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있었어요. 작년 초에 마지막으로 물어봤을 때는 7천만 원 이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남편의 주식회사와 펀드 계좌를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혼 후 적금으로 8천 이상을 모았었는데 그래도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1억 5천 정도를 모았다고 생각하고 전세금을 한 번 더 낼 때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남편의 계좌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못 미쳤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아 화가 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고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은 매달 열심히 주식에 투자해서 요즘은 좀 하락했다면서 나중에 오를 때 많이 오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식은 상승과 하락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싸게 사놓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고 자도 마침내 잘 될 거야. 올라버린 전세금을 맞춰주려면 제가 붙어야 할 지경인데 너무나도 남편이 태평하게 이야기하는 듯해서 답답했어요. 우리는 4년 전 정말 싸게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번에 5천만 원을 올려받겠다는 입장이고 남편에게 그럼 3천만 원 있는 나머지라도 달라고 했더니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빼면 매우 큰 손해일 것이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제가 적금을 깨고 집주인한테 5천만 원을 맞춰주고 다시 2년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에게 지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빼던지 하라고 말했고 그 이후로는 우리 집안의 모든 돈 관리를 제게 맡기라고도 했죠. 그냥 주식의 고모를 찾아 돈을 철저히 모으라는 건데 우리에게는 아이도 있으니까 주식 같은 것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주식 투자에 대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는지 화를 내더군요. 결국 돈 문제로 서로 처음으로 소리 지르며 부부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 생각 없이 남편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화를 내니 솔직히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당신이 모아둔 돈을 확인하고 싶다고 통장 내역을 보여주길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버는 돈이고 생활비를 주고 남은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며 왜 그로 인해 시비를 거는지 물었습니다. 결국 몇 날 며칠 싸울 수밖에 없었고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막상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전과 같이 적금을 입금하고 돈을 모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남편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남편이 돈을 주식으로 다 사용해 버릴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돈에 대해 이야기하면 싸우게 되는 것이 싫어서 생각을 들어도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도 남편이 쓴 돈이 너무 아까워서 밤에 제대로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여러 번 말다툼을 한 끝에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의 남편의 월급 입출금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 통장은 물론 생활비 통장까지 모두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너무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감시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돈 관리는 전부 저보고 다 하라는 등 성질은 했지만 저는 우리 사이에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열어보게 된 남편의 월급 통장은 정말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저는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먼저 입금해 놓고 그 뒤에 바로 일정 금액을 적금 통장에 넣습니다. 한 달에 용돈 30만 원만 제가 쓰고 나머지는 건드려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 먹고 쓰는 것과 핸드폰 요금까지 전부 공동생활비로 해결 가능하니까 사실상 용돈은 많이 있어봤자 별로 쓸 일도 없고 가끔 중요한 것들을 위해 사용할 뿐입니다. 옷이나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정도라면 충분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소비 습관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자기 기분대로 돈을 쓰고 저는 전혀 모르는 카드 할부까지 사용하여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남편의 마음대로 썼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을 다 사용한 뒤 남는 돈을 주식 통장에 넣었는데 어떤 때는 50만 원밖에 못 모으는 달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100만 원 이상을 모을 때도 있었어요. 술값으로도 많이 소비했지만 제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매달 월급을 받은 뒤 하루 이틀 후에 정해진 금액이 꾸준히 시어머니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게 무엇인지 물어보니 자기 엄마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가신 것 같고 혈압도 높아지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살고 싶으면 왜 저랑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살게 만들어 놓고 있나요? 저는 천하의 불운으로 친정에서 용돈을 하나 제대로 주지 않고 살고 있고 남편은 부모를 많이 생각하는 효자라서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시어머니한테 보내주나요? 생활비를 통장에 매달 남편과 저가 100만 원씩씩 넣었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을 아꾸러운 거로 사용하면 매달 조금씩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 돈을 여윳돈으로 생각하여 모았다가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에 20만 원 정도 용돈으로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을 효자처럼 느끼며 살아온 것은 저에게는 용서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큰 싸움을 했고 이혼까지 생각했으며 남편에게 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나 혼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기분 내고 마음대로 쓸 생각이라면 그냥 이혼해서 혼자 살아가세요. 누구나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바보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을 때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주식과 월급 통장을 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매달 용돈을 받아 쓰기로 남편과 합의했어요. 그렇게 통장을 모두 제가 관리하게 됐는데 살펴보니 남편이 실제로 투자해둔 주식 자금은 많지 않았고 나머지 돈은 자유롭게 쓰고 있었어요. 남편의 통장을 내가 관리하기 시작한 후 주식이든 뭐든 모두 매각하고 은행에 정기예금 통장을 만들어 전액 넣었어요. 남편에게는 용돈을 조금 넉넉하게 주고 부족하면 제게 추가로 받아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남편이 사용하던 카드를 뺐어요. 당연히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보내주던 용돈도 모두 끊었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한테 용돈을 끊어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살 때까지는 어쩔 수 없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부모님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는 아직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께 효도는 몇 년 미루기로 하고 일단 우리부터 살아봐야죠. 남편도 처음에는 쓸 돈이 부족하다고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자기 용돈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친구들과 만나며 잘 지내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아는 사람들도 많고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이 많아서 경조사 비용만으로도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만나며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만 1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희가 결혼할 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축의금을 주었어요. 전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몇 년 전부터 자기 친구들끼리 하는 전통적인 일이라는데 솔직히 저희가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으로 다른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마다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부담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돈 관리를 맡기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 포기한 것처럼 더 이상 용돈을 요구하는 이야기도 없이 편해 보였어요.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나 몰래 다른 지출이 있지 않을까 의심도 해봤지만 남편의 급여 통장을 저가 쥐고 있어 월급은 물론 수당과 추가 급여 등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보너스까지 모두 제가 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 몰래 부어기를 하지 않는 한 남편은 돈이 나오는 구멍이 없었고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화였습니다. 제가 먼저 쓸 적에는 용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었는데 최근 들어 자신 있는 듯이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밤늦게 2차까지 술을 마시는 대신 간단히 1차만 마실 뿐이라 돈도 절약되니 좋다면서 현재 받고 있는 용돈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쁘고 이젠 부부가 서로 마음을 모아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문제없이 지냈었지만 얼마 전에 시어머님께 연락이 왔었어요. 그녀는 내가 너희 집안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용돈을 꺼내는 것은 참고 넘어간다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이번에 대학에 가는 조카의 등록금은 노희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이라 일단 남편에게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조카의 등록금을 내기로 했는지 물어봤더니 아, 맞다. 그래, 걔가 오래전에 대학에 입학할 때 내가 처음 등록금을 내주겠다고 약속했었지. 까먹고 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등록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남편이 몇 년 전 다른 가족들이 갖고 있는 등록금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서 말한 이모님과의 내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고등학생이던 조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첫 등록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이야기를 잊고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카는 작년에 실제로 서울의 대학에 합격하여 최근에 이모님께 연락이 와서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등록금이 400만 원을 넘는 것인데 남편이 제 허락 없이 약속을 어겨서 그 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죠. 전혀 쓸데없는 돈은 남편에게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그 돈을 직접 이모님께 돌려주기 위해 사과에 전화를 해야 할까요? 남편이 받고 있는 월급이 300만 원인데 자기가 무슨 재벌집 아들도 아니고 조카의 등록금을 대준답니까? 제가 못 주겠다고 했더니 남편 얼굴이 울상이 되면서 이모님이 예전부터 좀 지변면이 있다면서 그거 안 주면 앞으로 계속 시달리고 피곤해질 거라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나서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정 그렇게 내주고 싶으면 주말에 알바를 하던지 해서 따로 돈을 벌어서 내주라고 해버렸어요. 남편은 한참 저를 조르더니 씨알도 먹히지 않자 그냥 안 하고 말겠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애도 한참 크고 돈이 들어갈 곳도 많은데 4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이라니요. 식구들끼리 내기를 해도 무슨 그런 일이야.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돈을 주기 어려워서 이야기했고 그 상태로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해오셔서 너가 등록금을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 푼돈 때문에 친척들 사이에서 우리 집안과 내 아들을 우습게 만들려고 작정했느냐고 하셨어요. 사백이 어떠냐?
그게 푼돈이라면 어머님이 대신 내주시든가. 제가 어머님에게 그 돈을 주기 어렵다고 했고 그 대신 축하 의미로 적당히 100만 원 아래로 핸드폰이나 노트북 정도는 조카에게 사줄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가 20살이 된 조카에게 충분히 비싸고 좋은 물건이며 요즘 대학에 입학하면 대부분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강의도 듣는다고 해서 그러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기분 좋게 선물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 지금 우리 집안을 거지로 알아. 너가 그렇게 좀생이처럼 구니까 내 아들까지 우스워지는 거야 라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식구들끼리 반농담으로 환장하네. 정말로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은 저한테도 단단히 삐졌는지 자기 월급 전부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배째라 하는 상황이고 결국 시댁 집안에서 저만 나쁜 사람 되더라고요. 기분은 진짜 나빴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끝까지 못했습니다. 드리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이모님의 돈을 달라는 소리를 듣기 싫은 시어머니께서 남편 대신 조카의 등록금을 내주셨고 그 일로 인해 시댁에서 제가 완전히 구두쇠에 싸고 시부모와 알기를 우습게 아는 며느리로 낙인을 찍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등록금을 대신 내주시고 제게 약속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라 하셔서 약속을 제거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맘대로 했으니까 제게 그러지 말고 아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푼돈이 400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남편이 제 몰래 어머니에게 드린 용돈이 훨씬 더 많을 거류라고 대꾸했더니 다시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앞으로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시댁의 얼굴도 비추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며느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우리 집을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제 생각을 해보면 시댁 사람들이 모여서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인연을 끊자고 하셔서 솔직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시댁에 찾아갈 때는 남편과 우리 애만 보내고 저는 혼자 집에 있어요. 시부모님도 전혀 찾아오지 않고 집에서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하시더라고요.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째요. 찾아와서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싹싹 빌고 사과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솔직히 시댁가 안 가면 그것만 좋은 일이에요. 철없는 남편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들었지만 어차피 시댁 사람들이 뭐라 하던 말던 신경 안 쓰려고요. 제 인생 살기도 바쁘고 우리 딸 잘 키우는 것만 해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시댁 인간들까지 제가 기분 맞춰주고 챙겨야 하나요? 남편이나 더 이상 사고 안 치고 좀 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노래